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 경과를 상세히 설명해드리는 이 채널에서는 1943년 9월부터 시작되는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솔로몬의 인근 세계 전선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동부 뉴기니 내륙을 관통하는 마캄 라무 전선. 호주군 지상병력을 주축으로 연합군은 이 지역을 거쳐 동부 뉴기니 북부의 일본군 근거지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동부 뉴기니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핀슈아펜 전선으로 연합군은 이곳을 장악해서 동쪽 뉴 브리튼 섬을 바라보는 해협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동쪽 솔로몬 제도의 최북단 부겐빌 전선인데 이전 시리즈에서 1943년 11월 초 미해병 제3사단이 상륙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포함된 시리즈에서는 이 세 개 전선의 상황을 마캄, 라무부터 시작해 차례로 1943년 11월 19일경까지의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이 시리즈의 지난번 영상에서는 호주군이 북서쪽으로 진격하는 사이 일본군 51사단이 산맥을 넘어 북동쪽으로 퇴각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후 발견된 일본군 진중 일지를 이용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북쪽을 향해 출발한 일본군 부대의 규모에 관해서 대강의 기록이 있는데 육군에서는 51사단 소속 3개 보병연대에 추가로 공병 제51연대, 야포병 제14연대, 치중병 제51연대와 41사단 보병 제238연대의 일부, 독립공병 제30연대를 합쳐 51사단에서 약 3,900명, 그리고 기타 부대에서 약 2,100명으로 육군 소속은 대략 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항구였기 때문에 해군 근거지대도 주둔 중이었는데 제7근거지대와 사세보 제5특별육전대 등 병력을 합쳐 약 2,500명, 따라서 육군과 해군 총계 약 8,500명 정도가 레이를 떠나 산악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통해 퇴각하는 일본군은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고 도중에 발견한 마을에서 구한 작물 등을 가지고 어려운 행군을 계속합니다. 51사단 병력이 마을에서 작물을 발견한 1943년 9월 29일의 기록에는 사단장 각하를 비롯하여 연대장, 대대장들의 사기가 왕성하다고 나옵니다. 식량 사정이 좋지 않던 중 마을에서 식량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어서 밤에 실내에 있었는데도 냉기가 심해 불을 피웠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옥내라는 표현을 볼 때 이날은 이 진중일지의 작자가 속해 있던 51사단 제2재단의 병력이 마을의 빈집들에 들어가 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기니에서 9월 하순이면 아직 많이 더울 때인데 고산지대에다 비가 왔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날인 9월 30일 토리노라는 성을 가진 상등병 한 명이 낙오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기병으로 인한 보행 곤란 때문이었습니다. 51사단이 레이에서 퇴각을 시작한 것이 1943년 9월 12일이었으니까 정확히 18일 만에 각기병 케이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기병은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잡곡, 콩, 고기 등이 포함된 식단으로 비타민 B1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런 부식 없이 백미와 절임 반찬 등으로만 식사하면 비타민 B1을 채울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각기병이 생기게 됩니다. 1943년 9월 51사단 철수 과정에서는 쌀 보급량 자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부식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행군 중에는 탄수화물 대사를 많이 쓰니까 비타민 B1 요구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힘든 행군을 할수록 각기병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각기병은 처음 1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식욕부진, 무기력함 등이 증상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게으름을 부린다거나 군기가 빠졌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각기병이 중기로 접어들면 말초 신경염이 본격화되고 보행 곤란이 2단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이날 행군을 시작한 것은 오전 6시, 그리고 토리노 상등병이 행군을 포기한 것은 오전 9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대 환경이라도 아직 하루 중 한계 구간까지 오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피곤해서 잠깐 뒤처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상태가 상당히 나빴다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토리노 상등병 한 사람의 특이한 케이스였느냐? 이건 한 명이 기록에 먼저 등장했을 뿐 다른 병사들도 경계선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중일지 기록에는 각계 라식구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인 듯하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군의관이 확진을 내린 것은 아니고 현장 지휘관이나 작성자가 증상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기병 같아 보인다 라고 자연스럽게 쓴다는 건 이미 각기병 사례가 있었고 그 병이 전선에서 익숙한 존재였음을 말해줍니다. 힘든 행군 상황에서는 개인차가 먼저 드러나지만 당시 51사단이 처한 공통된 환경이 만든 증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9월 30일이 저물었습니다. (1943년 10월이) 되었고 일본군은 아직도 힘든 산악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51사단에는 보병 제66, 102, 115연대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115연대장이 마츠이 타카요시 대좌였고 당시 51사단 퇴각과 관련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쓴 진중일지 이외에 마츠이 대좌의 전후 회고록이 또한 존재합니다. 퇴각 당시에 작성된 진중일지와 달리 이 회고록은 전후에 차분하게 쓰여져서 완전한 문장으로 조금 더 상세히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마츠이 대좌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51사단은 연일 험준한 고지의 경사면을 따라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쉴만한 평탄한 땅이 없다는 표현은 당시 일본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수경이라면 일몰 전에 평지를 확보하고 여기다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하루의 행군이 끝나는 시점에도 평지를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어둠을 뚫고 평지를 찾아 아래로 계속 내려간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대는 천막을 치기도 어렵고 진지를 파기도 어려운 험한 산비탈을 수경지로 삼는 정지수경, 그 자리에 멈춰 최소한의 형태로 밤을 보내는 방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비탈이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현재 등산을 할 때 생각하는 등산로가 개척되어 있고 계단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츠이 대좌의 회고에는 밤에 겨우 경사면에 나무 뿌리에 의존해 몸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는 상태여서 병사들이 안심하고 쉴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낮의 행군에서 쌓인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츠이 대대장의 회고록에는 또 다른 묘사가 나오는데 일본어로 엔피, 즉 야전삽 한 자루를 가지고 쉬거나 잠을 자야 할 장소를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엎드려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수백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에 의존하거나 경사면에 엎드린 채 버티는 자세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도 온몸을 긴장시켜야 하는 힘든 밤이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식량도 모자라고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도 퍼져서 마츠이 대좌는 행군 중 매일 십수명이 뒤처지거나 낙오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번 뒤처진 병사들은 결국 따라잡지 못하고 대부분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를 올라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로 경사를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1m 이상의 높이를 그대로 뛰어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다가 추락해서 부상을 입는 병사들이 속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부대가 절벽을 건너야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당시 51사단은 도로 공작대를 편성해서 부대가 행군할 길을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절벽을 만났을 때 로프나 다리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근처 식물의 덩굴을 이용해 한 명씩 통과해야 했고 모든 인원이 통과하는데 하루 이상 걸렸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차례로 절벽을 건너다가 밑에 떨어져 죽은 전우들의 시신을 보아야만 했다는 기록도 있고 스스로 경기관총을 짊어진 어느 중대장이 절벽을 올라가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중대장이 직접 경기관총을 메고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마도 지휘관으로서 탈진한 병사를 도와주다가 변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츠이 대좌의 회상록에는 산악행군의 힘든 상황 이외에도 극한 상황에 처한 병사들의 모습이 가감없이 나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험한 길을 행군하는 병사들은 점점 힘이 빠져갔고
자신의 개인 화기를 버리고 가는 병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부대 대형은 자연히 일렬 종대로 고정되었는데 병사들은 행군하면서 앞서 나간 부대의 낙오자와 환자 그리고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그 시신들 중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병사들 이외에 낙오된 뒤 극심한 피로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병사들도 있었다고 마츠이 대대장은 말합니다. 마츠이 대좌의 기록에는 병사들의 시신이 일본어로 점점 덴 남겨져 있었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무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그야말로 행군로 전체가 거대한 묘지가 되어버린 것에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수류탄을 이용해 스스로 폭사한 병사들도 있었는데 수류탄을 이용하는 일본군의 이와 같은 방법은 이 채널에서 과거에 올렸던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시점에서 약 10개월 전인 1942년 12월 18일 동부 뉴기니 남부 부나고나 전투에서 호주군에 몰린 어느 일본군 병사가 수류탄을 자신의 철모에 갖다 대는 장면입니다. 이 병사는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신관부를 철모에 때려서 격발시키고 그 다음에 수류탄을 끌어안고 몸으로 폭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태평양 전쟁 말기를 다룬 영화 등에서도 묘사된 바 있습니다. 마츠이 대자는 이렇게 죽은 병사들의 장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도 보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인데요. 아침의 낙오가 영원한 작별이 되는 동부 뉴기니의 산악지대. 다음 영상에서 이 길의 끝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